떠올리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전에는 간만에 맨 보리밥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 몸이 건강하게. 요새는 보리를 재배를 많이 안 해서 쉽게 사 먹을 수는 없지만 포만감은 있으면서 건강 관리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해 절반이 겨울인 나라 핀란드. 추운 지역이라 연한 곡물이나 채소가 자라지 않는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거친 곡물, 호밀과 잡곡빵을 주로 먹었다. 지금은 식재료 수입이 자유로워져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됐지만 호밀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핀란드 전통 음식의 상징이 된 호밀빵과 잡곡빵. 종류만 100가지에 달한다. So you often eat? Yes, daily, every day. Yes. Why? It's so good and healthy. It's so healthy. Kyllä monet syö tietysti jotain vaaleitakin, mutta se ei ole oikein niin terveellisempää olisi just näitä oikeita suomalaisia. 핀란드에서 호밀은 추억의 곡물로 남지 않았다. 주식인 빵은 물론 다양한 과자가 개발됐고 호밀죽 같은 식사 대용 식품도 많이 팔린다. 전통 음식 호밀 파이도 상품화가 됐다. 50 to 100 dry breads. Then we have this mammi, maybe 3-4 brands of mammi. 핀란드인들은 전통의 통곡물 호밀과 잡곡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 거칠지만 영양가 높은 통곡물로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경기도 분당의 한 요리 스튜디오. 전체식 강의가 있는 날이다. 매크로바이오틱 협회장 이양지 씨. 17년 전 국내에 전체식을 처음 소개했다. 젊은 시절 제과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이양지 씨.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제과를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몸이. 예. 설탕 중독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왔었죠. 케이크나 과자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독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끊기가 힘들었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었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던 전체식을 알게 됐다. 일단 현미밥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효과가 나타났다. 새끼 밥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채소 반찬이며 그런 것들을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뒤부터는 그런 현미밥에 제철의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음으로 내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이 경험이 결국 이양지 씨 인생을 전체식 요리 연구가로 바꿔놨다. 건강을 회복시켜준 비결, 전체식의 힘. 그녀는 그 힘이 자연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자연에서 온 생명을 살아있는 그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열리는 도시장터. 전체식을 실천하는 문숙 씨. 장이 설 때마다 이곳을 찾는 편이다. 유기농 농산물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은 동료와 함께 장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이 장터엔 농약을 안 쳐서 못생기거나 벌레 먹은 채소들도 많다. 하지만 그녀 눈에는 한없이 예쁘게만 보인다. 벌레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거는 그냥 샐러드에 쓰면 조금 그래요. 이걸 깨끗이 씻는다든가 아니면 데친다든가. 70년대 스타 문수, 영화 삼포 가는 길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했다. 그러다 70년대 후반 호련히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을 전공했다. 그런데 프로작가 생활을 시작하자 몸이 아팠다. 막 먹고 특히 또 미국에 살면서 뭐 쟤네들이 다 먹고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같이 먹었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많이 나빠졌어요. 우선 이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제가 이제 상황을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건 지나가는 일이니까 뭐 이런 어떤 기초적인 그 저의 정신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게 부대끼는 거죠.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음식을 관심을 갖게 됐죠. 오늘 나들이 장소는 경기도 한 농장. 그녀는 틈날 때마다 요가를 한다. 미국에서 건강을 해쳤을 때 시작한 요가. 요가를 배우면서 음식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 요가를 하면서 몸이 많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자연식을 가르치는 학교에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 학교의 반의 프로그램이 치유식입니다. 근데 그 치유식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매크로바이오틱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요즘 시골에서 살잖아요. 함께 온 동료에게 차려주고 싶은 전체식 밥 한 끼. 예. 이쁘다. 장터에서 구하지 못한 식재료는 농장에서 직접 채취한다. 아팠던 경험과 요가라는 공통점에 틈만 나면 할 얘기가 많다. 전체식에선 재료를 씻는 과정이 중요하다. 껍질이나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 되도록이면 신토부리 원칙으로 고르는 식재료. 그런데 그 중심에 반드시 곡물이 있어야 한다. 땅이 어느 땅에서 이거를 서양식은 그 육식 중심으로 이제 식단을 짭니다. 오늘 소고기일 것이냐 돼지고기일 것이냐. 그래서 chicken or beef or fish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를 잡아놓고 식단을 짭니다. 근데 매크로바이오틱에서는 오늘 무슨 그레인을 먹을 것이냐, 무슨 곡물을 잡을 것이냐. 콩과 대개는 현미죠. 약간 변할 수도 있죠. 조도 들어가고 뭐 변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곡물과 콩을 잡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짭니다. 오늘 곡물은 다시마 현미밥. 전체식에서 곡물은 씨앗 기능이 살아있어야 해서 흰쌀은 제외된다. 최소한의 양념과 곡물 기준으로 균형을 맞춘 채소. 전체식 상차림이 완성됐다.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전체식. 과연 이런 식습관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뭘까? 또는 이렇게 이 맛 같은 경우도 그땐 굉장히 무디어서 이런 맛이 안 났는데 네. 자꾸 이런 걸 섭취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살아나요.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우리 몸에 적응하기 쉽고 면역성을 올려주고 또 소화, 흡수, 배설에 아주 가장 적은 그 힘을 들이고도 우리 몸으로 변화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체식은 우리 몸에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 전체식을 하면 많이 씹어야 돼서 아밀라아제가 분비돼 치주 질환 예방에 좋다. 또 씹는 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 성분이 많아 수분을 잘 흡수해서 부피가 커져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하고 늘어난 부피 때문에 천천히 이동해 느리게 인체에 흡수되며 따라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대장에 도착하면 독성 물질과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크게 만들어 빠르고 부드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 이런 전체식의 장점은 백미가 아닌 현미를 섭취했을 때와 비슷하다. 똑같은 게 현미하고 백미의 관계입니다. 백미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잘 깎아가지고 겉에 있는 딱딱한 성분들이라든가 단백질들 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을 없애주는 것이 백미거든요. 그래서 백미를 잡수실 때보다는 현미를 잡수시게 되면 같이 섬유소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이 쫓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형성도 적게 되게 되고요. 또 산화 스트레스들도 적게 생기게 됩니다. 한창 운동 중인 홍주연 씨. 근육과 몸매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피트니스 모델이다. 국내 대회 여자 모델 부문과 미스 비키니 선발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홍주연 씨는 요즘 운동 분량을 늘렸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지금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웨이트만 4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로 유산소 1시간씩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 6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닭가슴살이 보인다. 그런데 현미밥을 같이 먹는다. 고구마가 아닌 현미밥이다. 체중 조절을 위해 널리 알려진 고구마가 아니라 그녀는 현미밥을 먹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첫 대회 때 이제 고구마 식단만 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몸 컨디션이랑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현미랑 고구마랑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부터 조금 몸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소화 기능도 많이 좋아지고 다이어트나 뭐 요요 현상 같은 것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만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음식들이 뭐 그렇게 생각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회 리허설 날. 홍주연 선수를 따라 대회장에 가봤다. 건강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수들. 다른 선수들도 현미밥을 먹고 있을까?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현미 종류의 곡물을 먹고 있어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변비도 없고 잠도 잘 오고 그런 느낌 항상 들어요. 보통 현미랑 콩 많이 먹어요. 네, 아무래도 흰 쌀밥보다는 그런 쪽이 더 조금 탄수화물 자체가 더 소화도 느리게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모델들은 평소 현미밥을 선호한다. 현미는 과연 그들이 믿는 것처럼 포만감을 지속시키고 비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까? 현미는 겉껍질인 왕겨만 제거하고 쌀론과 속껍질인 쌀겨까지 남겨둔 쌀이다. 쌀에 함유된 영양소는 쌀론의 약 60%가 넘는 분량이, 또 쌀겨의 30%에 가까운 분량이 담겨 있다. 쌀론과 쌀겨를 제거한 백미에는 5% 영양분만 남는 셈이다. 개별 영양소의 분석 결과 현미는 백미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하고 인, 칼륨,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도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포만감을 지속시키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까? 현미와 백미에서 전분을 추출해 소화율을 측정하는 실험. 전분이 추출된 나머지 분량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 백미에 비해서 현미는 단백질과 지질,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성분, 특히나 감마 오리자놀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분 추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분 외에는 다 제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함량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추출된 전분을 효소로 가수 분해시키고 생성되는 포도당 함량을 측정해서 소화율을 비교해봤다. 식후 4시간 기준으로 백미밥 소화율이 훨씬 높아서 현미밥의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 한 동물 실험 결과 고지방 시기에 쌀겨 추출물을 함께 섭취시킨 쥐들은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율, 중성지방 수치 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쌀겨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쥐의 지방세포 크기가 훨씬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쌀의 생리활성 성분은 쌀겨층에 존재하는데 특히 비타민 E, 파이토스테롤, 폴리코사놀, 그리고 감마오리자놀 등과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복연 씨는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른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시간 정도 걷는다. 7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 당시 작은 수술을 해야 했던 박복연 씨. 문제는 수술 후였다. 병실에서 내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저는 영문을 몰랐죠. 그러니까 마취해서 이미 깨놨는데도 그래서 이제 보사들이 물으니까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지 않노라고. 혈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치가 위험한 상태였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고혈압이 오면서 동맥경화, 고지혈증, 중성지방, 동맥경화 한꺼번에 다 와버린 거예요. 위장도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약 먹고 나면 또 힘들고 또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또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방송으로 우연히 현미의 효과에 대해 듣게 됐다. 그리고 6개월간 철저하게 실천했던 현미식. 체중이 7kg 줄었다.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몸이 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러시면서 혈압하고 모든 게 정상인데 약을 다 끊어봐라. 결국 3년 만에 약을 끊을 수 있었던 박복연 씨. 혈압,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현미 채식을 실천한 박복연 씨. 이후로는 고기도 가끔 먹고 안 먹던 우유도 마시고 있다. 하지만 밥은 여전히 현미밥. 찹쌀 현미와 맵쌀 현미를 반반씩 섞어서 먹는다. 현미는 물에서 3번 씻어낸다. 백미살은 이렇게 매 깎으니까 이렇게 씻으면 물이 우유처럼 뽀얗잖아요. 그걸 떠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미는 이렇게 말갛게 나와요. 박복연 씨가 현미식을 하는 데는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했다. 다행히 가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다. 밥을 2가지나 섞잖아요. 그것도 같이 먹게 됐죠. 먹다 보니까 이게 이 맛, 또 특유의 맛이 있어요. 고소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든든한 가족들의 이해 덕분에 집에서는 힘들지 않았던 현미 채식. 문제는 외출 때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사갖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무슨 큰 병이 걸린 줄 알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느냐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내 나이에 이게 다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이런 게 다 왔다라는 게 나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걸 고쳐보고자 이걸 먹기 때문에 니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처음엔 이제 한두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빈정대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자꾸 살이 빠지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 걸 저하고 많이 본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지구나. 그거 진짜 잘 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복연 씨가 건강을 되찾은 것은 과연 현미식 때문일까? 최근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고혈압주에게 발화현미를 섭취하게 한 결과 혈압을 낮추고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중성지방 감소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현미에는 가발을 비롯해서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 폴리페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혈당을 낮춰준다든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연장.
가수의 가요제 입상과 1991년 발표한 부초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트로트 가수 박윤경 씨. 오늘 공연은 자선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무대다. 소아암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재능 기부 콘서트. 그녀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 무대에 서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제가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실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또 더 관심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전히 재능 기부를 해서 이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를 열게 됐죠. 데뷔 후 발표한 곡들이 연달아 큰 인기를 얻었던 박윤경 씨. 바쁜 일정이 이어지면서 차에서 쪽잠을 자고 허기만 때우는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이 됐다. 한 2, 3년? 그 전에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2006년도에는 봄에 아주 정밀로 건강검진을 의뢰해서 받게 됐죠. 그래서 나왔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또렷하다. 무섭잖아요. 딱 다가오니까 아, 내가 음악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후유증이 시작됐다.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식은땀이 흘리거나 갑자기 저희들이 덤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혈당 뭐 이런 증상들이 아주 많이 와요. 1, 2, 3, 4라는 노래를 2년 만에 수술하고 2년 만에 만들면서 무대에 섰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네, 노래하는데 힐을 신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아, 나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딱 했는데 회복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후로 박윤경 씨는 운동을 시작했다. 요즘도 어디를 가든 항상 운동화를 가지고 다닌다. 식생활도 바꿨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시작했다. 채소는 주로 생으로 껍질째 먹는다. 이제는 각각의 채소 맛을 느낄 수 있다. 샐러드 재료예요. 밥에서는 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식단이다. 현미가 거의 한 7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잡곡. 이제 현미하고 콩이 같이 섞이면 또 그렇게 좋다고들 하셔서 저희도 잡곡이 뭐 콩뿐만이 아니라 뭐 수수 뭐 한 9가지 저희는 거의 한 30% 조금 넣고 현미가 거의 한 70%죠. 통곡물 식단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은 사실은 제가 전에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에너지 넘치고요. 더 힘이 좋아졌다라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아마 되지 않을까. 현미에는 식이섬유와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통해 대장에 이르게 되는데 대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한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은 유해균을 증식시켜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해 용종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현미의 식이섬유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유해균을 약화시킨다. 또한 현미의 감마 오리자놀 성분은 소화 과정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내분비계의 원활하지 않은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전곡류를 도정하면요, 단백질 한 25%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한 17가지의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죠. 현대인
들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또 특히 단백질의 섭취를 위해서 전곡류를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구현웅 씨는 하루 2번 승마기를 타고 척추 근육 운동을 한다. 척추의 중심인 그 코어 머슬이 아주 이 자세를 유지하거나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또 대사에도 중요하고요. 그는 치과 의사다. 그런데 호주에서 척추 교정 과정을 수료하고 이후 통합의학까지 공부하며 강연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폭넓은 관심은 어린 시절 아픈 기억에서 비롯됐다. 남들이 잘 앓지 않는 질병을 초등학교 입학 전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A형 간염도 알았고 홍역도 한 6개월 후유증까지 알았고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법정 전염병도 알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사람들이 10살 때까지 뭐 10살을 넘기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현웅 씨는 자신만의 아침 식단이 있다. 우선 직접 만든 요거트에 초유를 넣는다. 그리고 아마씨 가루, 남미 뿌리식물 마카, 마키베리 가루도 넣는다. 아마씨를 넣고 아마씨는 모두 통째로 말려 가루를 낸 것들이다. 통째로 건조한 거.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통째로 건조한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복합 성분들을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복합 성분을 띠게 되면 우리가 흡수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붙어있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생 블루베리와 호두 기름까지 넣으면 아침 식사용 요거트가 완성된다. 유난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냥 거저 입을 딱 벌려가지고 누가 넣어주는 것만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것도 열심히 찾고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현미밥을 먹는다. 그런데 밥물에 노란 가루를 풀어 넣는다. 무슨 가루일까? 아, 이거 코코넛 오일하고요. 저기 울금이라고 하는 커큐민이요. 아, 현미에 이걸 섞어 드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커큐민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 보통 먹을 때 그냥 우리 카레 먹을 때밖에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섞을 일은 그러니까 결국은 커큐민을 잘 못 먹는데 아, 밥에 먹으면 늘 조금씩 먹다 보면 계속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현미밥이 완성됐다. 현미는 무조건 잘 씹어야 한다는 데 대해 구현웅 씨는 잘 씹기 위한 조건을 강조한다. 만약에 잘 못 씹는 사람에게 오래 씹게 하거나 또는 껍질과 단단한 통곡을 먹게 하게 되면 잘게 잘라지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화장관 내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것이 소화가 안 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음식을 이렇게 씹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옆으로 마치 톱니 두 개가 위아래 톱니 두 개가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것처럼 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아, 내가 잘 씹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상태로 씹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치료를 한 이후에 잘 씹는 상태를 만들고 우리가 저장을 해야지 통곡이나 또는 그 통째로 껍질째 먹는 음식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식물가루를 혼합해서 후식으로 마실 주스까지 만드는 구현웅 씨. 그가 생각하는 통곡물 전체식의 현실적인 기준은 뭘까? 제가 4E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예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effectiveness. 세 번째는 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기도 어렵고 뭐 아주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easy to use. 근데 네 번째는 이제 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코노미카. 그래서 4개의 4E가 모든 건강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건강법의 기준을 가지고 건강하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건강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헬싱키 북쪽 400km 떨어진 도시 쿠오피오. 광장에 장이 섰다. 한켠에 간식거리를 파는 수레. 칼라꾸꼬라고 써붙였다. kukkoja, ahvenkukkoja, lohikukkoja, lanttukukkoja ja marketio. 작은 수레지만 적잖게 팔리고 있는 음식. 바로 칼라꾸꼬다. 핀란드인들은 500년 전부터 먹어왔다. Tiedätkö mikä on metsuri? Tehdään metsässä töitä. Siellä oltiin viikko talvella. Siinä on liha, kala, leipä, kaikki samassa ja hyvä säilyvyys. 임업이 발달했던 핀란드에서 숲에 일하러 갈 때 가져갔던 음식인 칼라꾸꼬. 근처 상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범한 호밀빵처럼 보이지만 속에 생선이 들어있다. 기나긴 겨울 호밀빵과 염도 낮은 생선만 먹고 살아야 했던 핀란드인들이 개발한 전통 음식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Yes, we're selling very well actually, about 10 pieces. And at weekends we sell about 30 pieces. 쿠오피오시의 한 식품 가공 회사. 칼라꾸꼬를 한창 만들고 있다. 생선은 핀란드에서 가장 흔한 흰 송어. 빵 반죽은 역시 호밀가루로 만든다. 그런데 2가지 호밀가루를 섞어서 배합한다. Toi on semmoinen hieno jauho ja tää on karkea. Sä voit kokeilla vaikka. Okei, onko kuitenkin ruisjauho? Ruisjauho on. Tässä on hienoa, sä voit kokeilla siitä. Sitten mikä on täys hyvä? 고운 호밀 70%, 거친 호밀 25%의 비율이다. 500년 전 흔한 곡물인 것 말고도 호밀을 썼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Naiset teki kalakukkoja miehille ja sitten miehet meni, ne voi olla, että ne oli kokonaisen viikon metsässä. Ne otti reppuun kalakukkoja ja tekivät metsätöitä, kaatoivat puita ja söivät kalakukkoa. Ja se säilyi hyvin, koska se oli paistettu niin pitkään. Ja on ruiskuori kun on leivottu ja miehet on lähtenyt metsään töihin, niin siinä on energiaa paljon, sä jaksat tehdä töitä, mutta vehnähän ei. Se on, sä syöt sen, niin se on heti ohi. 300도에서 25분, 다시 150도에서 6시간 구워낸다. 현재 칼라꾸꼬의 매출은 매년 15%에서 20%씩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 빵집에는 칼라꾸꼬처럼 호밀로 만든 빵이 50%가 넘는다. Joo, myydään. Menee päivittäin tosi paljon ruisleipää. 90% suunnilleen. 호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호밀과 통곡물을 20년 동안 연구해온 카티나 교수. The latest in rye is that it has some strong links to reducing or controlling your appetite. So after consuming whole grain rye, for example breakfast, you feel less desire to eat during the lunchtime. So consumption of whole grain rye can help you to reduce the amount of food you are. Disease, it can reduce risk and it can also reduce risk of diabetes too, second type of diabetes. It can prevent obesity or reduce risk of obesity. 최근 핀란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호밀빵을 섭취한 사람들이 혈장 인슐린 반응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Sort of the best part of the cereal kernel is bran layer, which is loaded with vitamins, minerals, fiber, antioxidants and other potentially bioactive compounds. Whole grains have the same reason as rye, but they are whole part of the kernel. But you don't lose vitamins, minerals, fiber,
other nutrients, antioxidants. 헬싱키의 한 유치원.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의 메뉴는 뭘까? Eli aamupala, kaurapuuro. Sitten siihen kuuluu ruisleipä. Sitten meillä on lounaalla on kalakeitto ja sen kanssa on ruisleipä. Ja sitten välipalalla on marjapuuro, joka on tehty mannaryyneistä. Siinä. 역시 호밀이 빠지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호밀 음식에 익숙해지는 핀란드 어린이들. 이들에게 호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Vähän kirpeää ja aika hyvää, koska se on hyvä ja jos heiluu hammas, niin se auttaa sitä irtoamaan. Ei me varmaan ajatella sitä. Ruisleipää on yhtä itsestäänselvä meille kuin teille on joku kimchi. Että se vaan kuuluu meidän ruokavalioon ja ei me ajatella sitä, että onko se pehmeitä vai kova. Hyvin pienille lapsille annetaan jo. 미래의 핀란드에서도 호밀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봉평의 한 식당. 이곳에는 통메밀을 사용하는 음식이 있다. 먼저 통메밀을 껍질째 넣고 물을 부어가면서 갈아낸다. 통메밀묵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그 다음 갈아진 메밀을 채로 걸러낸다. 껍데기 채로 갈면은 이렇게 새카맣고 이 껍데기 빼고 이제 메밀쌀 그것만 갖다 하면 하얗고 쌀만 갖다 하면 무게 하얗지. 껍데기 채로 하면은 더 구시다고 옛날부터 껍데기 채로. 마지막 단계는 불에 올리고 저어주기. 식힌 다음 잘라내면 통메밀묵이 완성된다. 식당의 인기 메뉴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한 번씩 맛을 본다. 왜 이 묵을 찾는 걸까? 일반 묵은 좀 매끈매끈한 그런 거 좀 윤이 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좀 약간 거칠고 면이 또 그 빛깔이 좀 투박스럽고 그래서 살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혈압이 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윤성호 씨. 하지만 몇 년 동안 산에 오를 수 없었다. 산에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당뇨였다. 처음에는 모르고 등산을 했죠. 이게 내가 당뇨병에 걸린 건지 안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피곤하고 살이 빠지고 자꾸 그런 게 이제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산에서 한번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간 다음부터 당뇨라는 걸 알았죠. 윤성호 씨는 요즘 어디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다. 메밀차다. 메밀차는 항상 꾸준히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고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한 잔씩 권하고 그랬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그런 내용을 6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윤성호 씨. 장사가 안 돼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그는 산에서 쓰러진 후 병원을 찾았다. 당뇨병으로 혈당 수치가 390까지 올라 있었다. 그런데 5년 후 혈당은 정상 범위로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었다. 윤성호 씨는 그 비결이 메밀차라고 믿는다. 요즘은 메밀을 직접 볶아서 차를 만든다. 찌고 볶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는요. 차의 맛과 향이 오랫도록 가고 진하게 남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큽니다.
당뇨 판정을 받은 뒤 지인이 권했던 통메밀차. 입맛에 맞아 즐겨 마시다 보니 병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느껴졌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당뇨약 복용도 줄였지만 혈당 수치는 더 낮아졌다. 2달 전 작은 가게를 연 윤성호 씨. 매장을 찾는 손님들과 인근 상인들에게도 항상 통메밀차를 권하고 있다. 옛날부터 이 메밀차를 등산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건강이 회복된 비결이 통메밀차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윤성호 씨. 통메밀은 실제로 혈압이나 당뇨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걸까? 통메밀에 함유된 단백질은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담즙산을 배출시키고 담즙산 재생성을 위한 체내 콜레스테롤 소모 효과를 보인다. 또한 통메밀의 루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저희가 루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루틴이 동물 실험에서 보면 직접 혈관을 이완시키는 이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효 전환 방법을 통해 메밀의 루틴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박철호 교수. 벗겨진 거잖아요. 손으로만 비벼도 겉껍질이 잘 벗겨지는 쓴메밀도 개발하고 있다. 증식을 해야 되니까. 세계 메밀 학회장을 지낸 그에게 통메밀의 건강 효과를 물었다. 루틴이 이 모세 혈관의 탄력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그 혈압이 안 올라가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루틴의 기본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밀의 다른 성분들이 이제 있어서 또 이제 혈당도 떨어뜨려주고 또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데. 최근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메밀 추출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인 것이다. 당뇨라든가 또 동맥경화라든가 암이라든가 또 뭐 변비, 비만 여러 가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13가지 질환에 메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양지 매크로바이오틱 협회장에게 손쉬운 통곡물 조리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오늘의 음식은 현미 샐러드. 먼저 물을 넉넉하게 붓고 현미를 삶는다. 오이는 까칠한 부분만 다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방울토마토나 치커리 같은 채소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통조림 옥수수는 물기를 빼준다. 채소 준비는 끝났다. 양념장은 따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오히려 식소재예요. 예, 식소재 본연의 맛이 잘 살아나도록 최소한의 양념만으로만 만드시면 돼요. 현미를 삶을 때 주의할 부분은 물을 아주 넉넉하게 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삶아진 현미는 채로 걸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손질해 놓은 채소와 현미를 섞어준 다음 간장,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이용한 소스를 부어준 뒤 다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준다. 현미 샐러드가 완성됐다. 현미를 삶을 때 물을 적게 부으면 안 되는 것이 비결이다. 물을 적당히 붓게 되면은 이렇게 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톡톡 씹히는 맛이 살아나지 않죠. 부드럽고 편한 것만 골라 먹는 식습관을 넘어서서 거친 식감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전체식 식습관.
낯설고 어색해 보이는 선입견을 버린다면 전체식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건강법으로 다가올 것이다.